중미가 양쪽이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도 놀랬고 미국도 놀랬습니다. 미국은 아니 절차상의 문제점 하나도 없었다. 투명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고요. 중국은 이참에 사드 빼라. 이때다 싶었습니다. 과연 미중 간의 이 문제로 사드 문제는 번진 상황입니다. 미중도 저희가 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발 넓죠? 취재가 잘 돼. 미 국방부 대변인 제프 데이비스의 발언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계속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배치 과정 내내 우리는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 미국도 깜짝 놀랐죠. 이번엔 중국입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요.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 다시 한번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이참에 아예 취소하기를 한국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영토를 벗어난 외교적 문제로 번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다. 기존 결정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 라고 진화에 나섰는데 이미 미중의 문제로 번진 것은 사실인데요. 김건덕 부장님, 이 중국이 거봐라. 당장에 사드 빼라. 라고 지금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일이 커졌어요. 일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 우리가 미중의 그 강대국이 동북아에서 서로 지금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헤게모니 경쟁을. 그리고 이 사드 문제가 그게 단적인 사례인데 우리가 아주 현명하고 이렇게 대처를 잘해야 이런 미국과 중국의 이런 속에서 우리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이 갈등을 줄이고 국내적 갈등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거를 잘 풀어가면 원래 이 사드 문제를 들어와서 아까 말했지만은 점검단을 만들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국내적인 어떤 공론화 과정도 모으고 그러면서 중국을 어느 정도 설득하고 미국 결국에는 배치를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각자 완전히 다른 요구를 우리한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라도 진짜 이 사드 문제는 옛날에 뭐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균형자 역할을 하기는 사실 어렵고 해서 논란이 당시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최소한 우리가 균형자는 아니더라도 중간에서 잘 조정하면서 이걸 풀어갈 수 있도록 아주 현명하게 이제 앞으로 청와대가 잘 진행해야 되고 그러려면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들이 고도의 어떤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걸 아까도 여야에 대해서 한마디만 얘기하자면 여야에 하는 걸 또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아까 국방부하고 청와대 참모진 비판했는데 여당이 오늘 다 마음에 안 들어. 여당이 국기 논란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새 정부의 주인이 됐으면 이걸 주도해서 이끌어 가려면 국기 논란이 없도록 잘 단속을 해야죠. 그리고 야당이 지금 현재 이 국방 문제에서만큼은 협치를 해야 되는데 바로 어저께 야3당이 다 이게 비판하면서 어찌 보면 정쟁 비슷하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야당도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청와대하고 진짜 이 문제는 앞으로 진짜 협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 김병민 의원님, 지난 정권에서 사드 2기가 들어왔습니다. 알박기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제가 문재인 당시 후보 캠프에 관련자와 한번 취재를 했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차라리 잘 됐다. 부담이 있었는데 전 정부에서 이렇게 배치를 결정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집권할 때 부담을 덜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중국이 조금 포기하고 좀 잠잠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때는 이때다, 잘 됐다, 뭐 반색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절차적 문제성을 지적하고 나오니까 바로 중국이 뭐라고 나오냐면 겉봐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한국과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드 배치는 문제가 있으니까 빼라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는 삼적동달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 그러니까 그 방어를 위한 전략적 무기인 동시에 외교적인 문제라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동안에 이 많은 언론 보도를 보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외교적인 현안 문제를 가지고 뜨거운 감자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저께 있었던 보도 발표를 통해 갖고 이건 국내적 문제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수차례 얘기가 나간과 동시에 국내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큰 기회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특히나 강력한 경쟁 후보였던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당론을 변경하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는 문제를 가져갔고요. 선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관점은 결국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갖고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를 이끌어갈 사람에게 표를 주는 행위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드 문제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될 수 있도록 전 정권에서 부담을 좀 줄여준 일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전략적 문제를 통해 갖고서는 좀 조용하게 넘어갔다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갈 수 있는 건데 이제는 중국이 이렇게 나온 마당에 앞으로 그냥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지금 2개가 배치된 것도 결국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 때문에 저차적 하자가 있다는 거면 있는 2개도 빼라고 할 것이고 나머지 들어오게 되는 4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갖고 절차적 문제를 더 엄격하게 따져라. 이제 국회 비준동의안 얘기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가지고 결국은 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건데 이렇게 더 복잡해진 과거보다 이 문제를 위해서 저는 한 단계는 더 꼬였다고 봅니다. 한 스텝 더 꼬인 외교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가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결과적으로 당장 사드 배치는 요원해진 것 같습니다.